균형에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균형,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초보 사업자들에게 균형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교육과 교육과 실제 가서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는 것과 어,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쵸.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초보 사업자가 아니라 이제 좀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필요하죠. 똑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매니아 소비자층을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지식을 쌓아가는 게 먼저고 먼저 지식을 쌓아가면서 매니아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갖춰져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을 만들어가는 걸 만약에 스톱한다. 그러면은 사업이 뒤로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스톱하면 안 돼. 그리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배워도 끝이 없어요. 인간은 배우면서 잘한다고 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레이드가 좀 된다 그러면. 멘토십, 리더십.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부분이죠. 어쨌든 초보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잠깐 보면 본인이 현실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말로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해야겠다가 뭘까라고 보면 당장 1,000만 원? 연봉 1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메이를 해서 당장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메이에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왜 가져야 되는지 지금 솔직히 50만 원, 100만 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거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부족해서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50만 원, 100만 원을 왜 내가 부족한지 현실인식이 돼야 돼. 그게 현실인식이 되면 그 사람 입에서요. 쓸데없이 바쁘다, 사람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바쁘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딘가에 자꾸 뺏기고 있다는 소리죠. 사람이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두 사람이고요. 내 옷깃만 스쳐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100명이면 좋을 것 같긴 하죠.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100명에게 내가 대하는 게 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내가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아메이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아메이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면 되죠? 마트를 차리면 돼요. 홈플러스 차리면 되잖아. 이마트 차리면 되잖아. 홈플러스 하나 차리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품을 채워야 돼. 그거 너무 큰가? 그럼 대형마트 하나 해볼까요? 그냥 동네에서 조금 사이즈가 있는 대형마트. 장난 아니에요. 하다못해 편의점만 차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메라는 걸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도 핑계죠. 내가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전문성이 뭘까요? 한 명 한 명을 보면 전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은하사님, 현숙 씨, 네. 우현 씨, 전보현 사님, 여기 지금 페드로바, 은혜 씨, 뭐 전부 다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팀이 되면은요, 팀 안에서 뭔가를 함께 할 때, 그때는 완벽해져요. 각각 잘하는 것들이 달라지거든. 그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품앗이하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팀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품앗이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 있는 걸 내가 배우고 인용할 수 있고 또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면 시너지는요 함께 나는 거거든. 그 전문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되게 불리한 거예요.
저는 전문성을 키워오긴 했어요. 그 전문성이 너무 키워놨죠.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후회를 많이 해요. 아까도 제가 화낼 만한 일이 있긴 했어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최대한 화를 눌러요. 하지만 화내는 게 티가 안 날까?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화를 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뒤에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걸 또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후회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런 행위를 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내 지식 안에, 내 머릿속 안에 지식을 채워넣는 건데, 그 지식은요, 책이라든가 오디오밖에 없어요. 저도 어저께 책을 한 권 들었어요. 읽었다고 지금 저 표현 안 했죠. 들었어요, 한 권을. 오디오북으로, 강의한 다음 건 이제 그 폐 건강을 만들면서 오디오북 하나를 통째 들었어요. 듣기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듣기라는 게 무엇인가. 그 책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듣는 걸 잘 못하고 있진 않나라는 반성도 했단 말이에요. 책을 보면서 반성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너는 왜 똑바로 안 듣니? 라는 소리를 들었다 가정을 하자고요. 전보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 전보사님이 뒤에서 스폰서는 말이야. 내가 말해도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 지 말만 해. 이런다 가정하자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한들 제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들려요. 내가 그게 문제였구나. 근데 그걸 느끼려면 내가 원하는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게 확실히 없을 땐 아무리 나에게 약이 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잡아야 돼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라는 건 길고 장황한 게 아니에요. 간단 심플하면 돼요. 저도 실제로 오늘 제가 평소에 쓰는 사업 설명 플리 차트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5분 정도 걸렸어요. 5분. 5분 만에 나온 답 2가지였어요. 회원가입해야겠네.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지. 제가 5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분에게 팩트는 어떻고 저쩌고 막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개념이야. 이래서 우리에게 이득이 있어. 이것만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알아들은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만 정확히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48시간 안에 다시 한번 뭔가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반드시 피드백이 또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요. 48시간이 넘길 수도 있어요.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도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요, 반드시 편지가 다시 가요. 지금도 가요. 오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 3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벌써 뒤에 카톡으로 피드백이 들어갔어요. 7대2의 법칙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한테, 이거 8대2의 법칙이죠. 누군가한테, 오타 있었네.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10명한테 이야기하면은요, 2명 정도는 나한테 긍정적이긴 한데요, 8명은요, 부정적이거나 반응이 없어요. 그 2명을 찾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8명을 버리면 안 되죠. 사람이잖아. 사람을 누가 버려?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도 있고요.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가 누구 한 명만 좋은 관계라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페드로바 스베트라나가 있어요. 스베트라나만 좋자고 자꾸 저를 만약에 부려먹는다고 가정하자고요. 한 번, 2번은 제가 부려먹음을 당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2번, 3번 되면 저도 힘들어지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봉원 사님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전봉원 사님이 맨날 손해보는 상황만 있어. 저만 좋아. 그러면 전봉원 사님이 저랑 보기가 편할까요?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서로에게 얻을 게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에게 도움된다는 건 서로 윈윈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약간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진짜 윈윈 관계예요. 약간 손해본다는 게 뭘까요? 양보잖아요. 그 약간의 양보가 손해보는 관계예요. 근데 그 손해보는 관계가 사실은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겼어가 아니라 나는 져주고 있어가 사실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변호사 부모라는 거 표현해놨는데 변호사랑 검사라는 거 차이점 혹시 아세요? 검사는 판단을 해요. 판단.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이런 판단. 변호사는요 판단하나요? 아니요, 편들어주고 거기에 적당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쵸? 무조건 내 편인 거잖아. 네. 물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무조건 내 편이기도 하죠. 근데 그 무조건 내 편인 게 누구냐는 거죠.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내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걸. 물론 잔소리가 듣기 싫긴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고 자식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건 부모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도 하지만 그건 믿잖아요. 근데 스폰서도 사실은 어찌 보면 부모나 변호사처럼 항상 내 편이에요. 항상 내 편인데 표현법이 다들 다를 뿐인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표현하는 거, 다른 애한테 표현하는 거 다른 것처럼. 요게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서로 살짝 손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같이 조심한다면 서로가 윈윈 관계가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스폰서에게 안정적인 레그가 돼야 된다는 것. 안정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F가 붙어야 돼요, F가. F가 붙었을 때 그나마 좀 안정적이 돼요. 근데 맨 밑에 스폰서가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저한테 그것만 하소연을 해요. 근데 하소연을 한다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그 하소연을 하는 거는요, 스폰서의 귀에다가 내가 쓰레기를 자꾸 던지는 거랑 같아요. 해결 지향점으로 내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왜 이럴까? 너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말이에요. 누굴 만났는데요. 저쪽 해가지고요. 그년이 말이죠. 아무리 떠든들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에너지만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얘기예요. 해결지향적인 얘기. 그 다음에 형제레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레그. 만약에 이윤아 사장님이 이윤아 사장님은 능력이 특출나. 근데 이윤아 사장님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전북 여사님이나 페도르바가 너무 싫어해. 만약에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윤아 사장님이 파트너를 데리고 왔어요. 전북 여사님, 이윤아 사장님 파트너가 이뻐 보일까? 이뻐 보이죠. 안 이뻐 보이죠. 그럼 이윤아 사장님의 파트너 어떻게 될까요? 애정이 안 가지. 딱딱하다, 애정이 안 간다 지금 두 가지 나왔는데 그런 표현을 안 해도요. 눈빛에서 나와요. 눈빛에서. 그 싸가지 없는 년의 파트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주위에 적군들이 포진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파트너가 왔을 때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안착을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싸가지 없게 보이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정말 단순해요.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입 닫아야 돼요. 내가 잘난 척 근처만 가도 안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MBTI 올렸죠. 밴드에다가. MBTI 보면 나와요. 원래 똑똑하네. 똑똑한 척 하는데 안 똑똑하네.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냐면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척이 그렇게 문제예요.
노하우를 나눠라라고 하는 게요. 내가 잘하는 거를 나누고 내가 못하는 걸 함께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작은 배려예요. 작은 배려. 그 작은 배려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한 대로 조그만한 손해보는 듯한 거예요. 내가 한 번 양보하고 100% 양보한다 그러면 사람 아니죠.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늦게 입을 열고 5분 일찍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핀 성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폰서하고 정말로 일치돼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진행해야지만 빠르게 성장을 해요. 물론 스폰서 없이 혼자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미 늘 봐서 아시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스폰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팀이에요.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팀. 그 팀하고 묶여져서 그 팀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호일러의 법칙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리고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고객이, 내 파트너가, 내 소비자가 몇 명인가 봐봐요. 내 고객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다 5명만큼의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만큼의 자유가 있어요. 서영순 대원님, 만약에 100명의 액티브 고객이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좋을까요? 매출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매출이 나오면은 뭐가 좋죠? 매출이 100명 정도 되면 그거 잘만 제가 키우면은 SP를 그냥 파운더스피티를 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고객 관리하는 게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파운드 스피티 정도가 아니에요. 100명이면. 1500만 PB 이상 루비까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간 수입이 4,500이에요. 연봉으로 8,000대 가요. 100명의 고객만 있으면. 30명 정도? 내가 30명 정도. 그리고 나의 파트너, 내가 모르는 나의 파트너의 고객 몇 명. 이러다 보면 그냥 20명 보내요. 욕심 다 버리고 구조만 만들어요. 어떤 구조? 브론즈 구조를. 내가 다 가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 네? 주라고요. 파트너에게 주라고요. 파트너에게 고객을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스폰서가 나의 스폰서고 스폰서가 나의 회원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스폰서가 후원을 했지만 나의 회원이란 말이에요. 수입은 누구한테 가죠? 나한테. 스폰서가 또 회원 가입시켜줘요. 수입은 누구한테 가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에게 또 나에게. 사실은 스폰서는 이거 해주는 것 자체가 밑으로 달아주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행동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면. 근데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내 파트너야, 내가 네 스폰서야, 말 잘 들어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거 하는 순간 끝나요. 잘난 척 하는 순간 끝나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나의 자리에서 도와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것만 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잘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 라고 해요.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볼 때,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그걸 봐가면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만, 내 자리에서 그것만 하라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 파트너 안에 쭉 내려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내 소비자 그룹 미팅할 때 자기 데리고 가달래. 안 돼, 왜요? 안 돼. 그럼 다 망가진다고.
안 돼라고 딱 막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계속 얘기한 거 있죠. 이 그룹으로 10여 명만 내려가면은요. 세 그룹만 내려가봐 이렇게 10여 명씩. 이거 수입 바로 100만 원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100만 원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회원가입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가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욕심 버리라고. 정말 잘할 사람 같아. 정말 열심히 할 사람 같아. 그래서 요도 달았대. 속으로 그러죠.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 일로 빼야 되는 거죠. 맨 밑으로. 왜? 이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버려야 된다고요.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만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실패가 있어요. 근데 실패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돼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내가 시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실패를 안 하고 있어 라는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없어요. 실패를 해야지만이 거기서 개선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안 해. 개선할 게 안 보여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초대를 안 한다? 나 오늘 바람 안 맞았어. 이거는 비즈니스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자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미팅 안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12명 있어요. 12명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사님 파트너가 12명 들어왔다 가정해보자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미나에 한 달에 한 번 세미나 있잖아요. 세미나에 6명만 참여만 되면 큐 가요, 그 사람은. 이건 진리예요. 그게 평균치니까. 평균 6명이면 무조건 큐 가요, 그냥. 그럼 세미나에 초대를 해봤냐는 거죠. 미팅에 초대를 해봤냐는 거죠. 그 초대 없이 나 혼자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즐기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닌데 과정을 안 즐기고 뭐 하죠? 그냥 결과만 봐. 그렇죠. 그게 결과만 진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첫